한미반도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미반도체 종목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로부터 HBM4용 TC본더 442억 원 수주를 따내면서 올해 1분기 실적 쇼크로 흔들렸던 분위기를 단번에 뒤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AI 반도체와 우주항공 두 축에서 동시에 성장 엔진을 가동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유로 한미반도체가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는지, 또 앞으로 한미반도체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42억 원이 어느 정도 의미인지 아시나요? 한미반도체 지난해 연매출의 7.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3분기 안에 납품해야 하는 단기 계약임에도 이 규모의 수주를 땄다는 건 고객사가 HBM4 생산 라인을 지금 당장 급하게 늘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배경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를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확인해 볼 겁니다. 첫째는 HBM4 독점 수주, 둘째는 글로벌 점유율 해자, 셋째는 우주항공 신성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한미반도체의 다음 성장 국면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반도체 뉴스에서 HBM이라는 단어를 정말 자주 보시죠? 챗 GPT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득 채운 AI 가속기들. 그 안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가 바로 HBM입니다. 여러분, 이 HBM을 만들 때 어떤 공정이 가장 까다로울까요? 바로 칩을 층층이 쌓아 붙이는 후공정, 그 핵심이 TC본더입니다. 열과 압착으로 칩을 정밀하게 접합하는 장비인데 HBM 세대가 올라갈수록 정밀도 요구가 훨씬 까다로워지거든요.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이 새 세대 생산에 돌입할 때마다 이 장비 확보가 병목이 됩니다. 이 전장에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 어디냐?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일까요? SK하이닉스와의 협력 역사가 깁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TC본더 4.5 그리핀은 SK하이닉스의 HBM4 생산 환경에 최적화된 전용 장비입니다. 고객사가 장비를 직접 함께 개발하는 수준의 협력이죠. 게다가 올해 초 실적 쇼크 이후 곽동신 회장이 직접 8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취득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경영진이 직접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컴퓨텍스 2026에서 회장이 직접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자신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한미반도체의 CFO는 이미 주요 고객사 HBM4용 TC본더를 전량 수주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자신감의 근거는 뭘까요? 국내에 경쟁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HBM4용 TC본더 양산 테스트가 가능한 업체는 전 세계에서 한미반도체와 해외 업체 하나뿐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완전한 독점이에요. 지난해 SK하이닉스에서 552억 원을 수주했고 올해 이미 두 번째 수주인 442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수주 규모가 반복되고 쌓인다는 건 단발성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 관계가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HBM4 독점 수주가 확보된 자리에서 두 번째 포인트, 왜 이 독점이 쉽게 깨지지 않을까요? 한미반도체는 글로벌 HBM 본더 시장에서 71% 이상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세대 장비로 전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이 한미반도체라는 겁니다. 장비 교체 비용과 인증 시간을 감안하면 고객사 입장에서 검증된 공급사를 쉽게 바꿀 이유가 없어요. 기술력과 신뢰가 쌓인 관계는 웬만한 경쟁이 들어올 수 없는 방어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 우주항공 신성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AI 반도체 장비 업체로만 알려진 건 절반짜리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한미반도체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글로벌 우주항공 업체에 EMI 쉴드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저궤도 위성통신 필수 공정에 쓰이는 EMI 쉴드 2.0X 시리즈를 출시했죠. 곽동신 회장이 컴퓨텍스에서 머스크의 테라펩 장비 공급을 직접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라펩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 xAI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머스크의 초대형 프로젝트예요. 이 수주가 성사된다면 밸류에이션 재평가 논리가 완전히 새로 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올해 말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가동에 맞춰 현지 숙련 엔지니어를 선제 배치하는 계획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테라펩을 포함한 미국 고객사 공략을 위한 인프라가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현지 대응 능력이 생기면 수주 가능성도 함께 올라가고 기술 지원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닌 한미 반도체여야 할까요? TC본더는 HBM 세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인증 파트너로 SK하이닉스와 수년간 공동 개발해온 기업이 한미 반도체입니다. 기술 검증과 납기 신뢰성이 반복될수록 경쟁사가 치고 들어올 여지가 점점 좁아지는 구조죠. 71% 점유율은 원인의 결과이지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영업이익이 87%나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진이 구조적 문제라면 한미 반도체를 당장 팔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1분기 부진은 HBM3에서 HBM4로 세대 전환되는 과도기입니다. 442억 수주가 그 전환을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고객 집중입니다. SK하이닉스 의존도가 높다는 우려가 있죠. 그럼에도 한미 반도체를 주목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HBM4 수주 가능성과 테라펩 등 신규 고객 확보 경로가 이미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선 다변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행 중이라는 점이 집중 리스크를 낮추는 근거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HBM4 독점 수주는 국내 유일 공급자 지위를 재확인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해자는 71%가 방어선이 되어 수주를 반복시킵니다. 우주항공 신성장은 테라펩까지 노리는 멀티트랙입니다. 앞으로 한미 반도체에서 주목해야 할 변곡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삼성전자 HBM4 TC본더 수주 여부입니다. 성사 시 고객 집중 리스크가 해소됩니다. 둘째는 테라펩 수주 공시 여부입니다. 이 한 건이 나오는 순간 우주항공 밸류에이션이 본격 반영됩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